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여기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에서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왔는데요. 한국석유와 두산로보틱스, 상상인증권, 아시아나 IDT, 그리고 대성에너지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한국석유가 29.97%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6,87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대성에너지 같은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27.4%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1,1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 두산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여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협동 로봇 쪽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에 반응하면서 로봇주들이 어제 급등해줬습니다. 네, 그 외에 상상인증권도 22.19%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아시아나 IDT도 18.27%로 상승세를 그려나가면서 12,8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리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탑5 상승률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골라왔고요. 위니아와 중앙에너비스, 클리노믹스와 흥구석유, 그리고 CCS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위니아가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30% 상승해줬고요. 주가는 1,079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무겁게 쏠렸고요. 중앙에너비스가 23.63%, 흥구석유가 22.6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클리노믹스가 22.73%, CCS가 21.05% 상승해주면서 개별적인 호재를 들고 있었던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우선 공통점으로 에너지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특징주로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석유부터 흥구석유까지는 이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유 관련 종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석유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2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줬고요. 우선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이 어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유는 중동에서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쟁이 격화 조짐을 나타내자 국제유가는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각에선 이 배럴당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아직까지 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하마스 공격 중단을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휴전은 항복하란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왔는데 이렇게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또 오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 지상전 돌입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2.8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당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할 경우 이란 등이 개입해서 이팔 전쟁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은 우려감을 표출했던 거였는데 현재 이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이 됐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국제 유가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이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해 줬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3%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나 IDT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아시아나 IDT가 종가는 18.27% 상승한 12,88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부터는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됐고 이에 따라서 18%대까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작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는데 특히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은 2020년 1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의 심사 결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심사는 상대적으로 가뿐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아시아나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분리매각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화물 노선 독점을 우려해서 시정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업계 및 시장에선 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분리매각 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제 EU의 승인을 받고 나면 미국과 일본까지의 승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어제 이렇게 활발하게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결정이 난 게 아직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별 소식이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가 어제 30%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1,079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이 계열사들의 잇따른 회생 인가, 자산 매각, 채권단 지원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위니아이드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이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가 있는데 위니아이드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이 기대감 때문에 위니아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클리노믹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클리노믹스가 22.73% 강세를 기록하면서 2,56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27일 소량의 혈액을 추출해서 암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술은 암 이외에도 심장병 등의 질병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특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DNA 변이를 보고 예측만 할 수 있는 기존 검사 방법을 넘어서서 차세대 버전으로 일종의 게놈 2.0 기술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클리노믹스는 해당 기술을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해외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기대감이 높게 작용이 됐고요. 따라서 클리노믹스가 22.73% 상승한 2,5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도 함께 분석해 드렸고요.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를 할 때 어떠한 특징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과 함께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개장을 앞둔 상황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요. 어제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렸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급이 가장 의미 있게 쏠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중국에서 1조 위안의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결국 중국의 이제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실적이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결국 중국이 경기가 회복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주가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 주가가 시장이 나빠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계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되는 반등이다. 어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그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 SK이노베이션, SKIET와 같이 했습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ESG 경영이라는 점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업적인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을 롯데케미칼하고 화학주로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학에서도 이제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사업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ESG에 또 부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 전지 소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서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매출을 더 늘려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를 저희가 화학주로 볼 필요도 있고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크게 의미를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의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인데요. JTC, DNF, 포시에스, 퓨릿, 워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상당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한 JTC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밑으로는 DNF가 역시나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DN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계약 소식에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포시에스는 전자문서와 전자개혁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4% 상승하면서 3,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21개의 국책 연구기관에 자사의 전자계약 서비스인 이폼사인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장중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고 행정 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국책 연구기관에 사용되는 플랫폼인 만큼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폼사인은 지난 3월에 전자계약 서비스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에서 표준 등급을 획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포시에스 시간의 거래에서 7%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밑으로 퓨릿과 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인데요. 지수 급락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퓨릿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약세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약한 상승에 머물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퓨릿과 워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JTC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JTC는 본장에서도 3.28% 상승하면서 3,78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2%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4,15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같은 면세점 테마인 호텔신라가 급락을 했음에도 일부 면세점 테마 내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JTC도 어제 본장에서 3%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뒤이어서 DNF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는 정규장에서도 5%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9,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87%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2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DNF의 상한가는 솔브레인이 DNF를 96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인수는 솔브레인의 반도체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DNF로서도 정부체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DNF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9%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S&T 다이내믹스, 대성에너지, 코어라인 소프트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S&T 다이내믹스와 대성에너지는 모두 28 전쟁 테마로 묶이면서 각각 방산과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10%대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다 할 악재는 없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각각 4%대, 3%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코어라인 소프트도 의료 AI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10%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앞쪽에 강한 매물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2.79%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그 밑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2.79%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까지 터치하게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수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이렌시스와 같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중에는 아시아나항공만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정규장에서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7%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로 1,320원을 터치하게 됐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2.13% 하락하면서 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강하게 주목을 받은 건 조금 전에 수급 특징주에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대한항공과의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사회가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후 2시부터 8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 속개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포시에스입니다. 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그 전자문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기관들을 비롯해서 약 21개 기관에서 그 포시에스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인 이폼사인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페이퍼리스라고 저희가 이걸 부르거든요. 기존에 많은 그 종이를 사용해서 서류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종이를 사용해야 되니까 자원 낭비도 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ESG 경영이 확대되는 차원에서 없앤다. 또 이제 공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요. 그리고 지금 21개 국책연구기관이죠.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된다면은 전국 전체적인 공공기관, 그리고 좀 여기서 더 확대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업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좀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어제 시간에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포시에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자계약 서비스 플랫폼인 이폼사인에 대해서 지금은 국책 연구기관에 사용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사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상당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오늘 본장의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하면 I'm 실래요.